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최근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어떤 주식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대원제약입니다. 황금거북이의 구독자분의 분석 요청이 나온 주식인데요. 콜대원의 그 대원 맞습니다.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이지요. 대원제약은 이름 그대로 제약 주식이고 배당도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은 중소형 주식인데요. 최근 시가총액 3천억대 종목을 분석하면서 어떤 주식은 중형 주식이고 어떤 주식은 중소형 주식이라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건 PBR을 기준으로 주식 대비 자산 가치가 많은 주식은 중형 주식으로 올라가고 대원제약처럼 PBR이 1배가 넘는 주식은 자산 가치가 주식 가치보다 부족해서 조금 낮은 중소형 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지요. 아무튼 대원제약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반년 동안 고점 대비 3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52주 최저가 근처입니다. 최근 대원제약 뉴스를 보면 매출이 3배나 뛰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무언가 이상합니다. 뉴스에서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지 교차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매출이 3배가 되고 그래프가 상승했으니까 대원제약 당장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분명 매출액이 3배가 되었다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200억 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뉴스에서는 콜대원 제품 한 종류만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대원제약은 매출액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약 1.67배 상승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도 6%에서 11% 사이로 준수합니다. 5년 연속 당기순이익도 좋고 2022년 들어와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승한 모습이 좋습니다. 중소형 주식이지만 재무제표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을 좀 볼까요? 대원제약은 5년 평균 ROE가 10% 이상입니다. 물론 2020년과 2021년에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좋은 ROE를 기록하고 있던 주식인데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주식이라서 변동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고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고 있으니 재무 안정성도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재무제표도 문제없고 재무 안정성도 문제가 없는 대원제약,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가가 못 오르는 걸까요? 황금 거북이가 보유한 종목 중 비중이 높은 주식 중 하나인 셀트리온과 광동제약입니다. 셀트리온과 광동제약은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고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셀트리온과 비슷한 상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대형 주식 중 하나인 유한양행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역시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고 재무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과 광동제약처럼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코덱스 바이오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루한 횡보 및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던 제약바이오 산업입니다. 대원제약이 못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자금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장 주식들이 달리지 않는데 중소형 주식인 대원제약도 함께 뛸 수는 없는 것이죠. 대원 주식은 앞으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대원제약의 2019년 저점은 12,000원입니다. 아무리 하락을 많이 해도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12,000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증자도 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이미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원제약은 거래량이 증가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15,000원인데요. 15,000원보다 현재 주가가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기존 주주라면 저평가 구간인 대원제약을 추가 매수해서 15,000원 아래로 매수 평균 단가로 낮추고 2만원 전후에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이죠. 대원제약은 배당 주식입니다. 배당을 16년 연속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과 배당금을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사업 보고서를 보면 배당 성장 주식이 될 수 있을까란 작은 희망도 가져볼 수 있는데요. 물론 현실은 3년 동안 매출액이 상승해서 단순하게 상승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죠. 대원제약의 제일 큰 단점을 꼽으라면 저는 대원제약의 매출 구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대원제약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내수 매출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만 사업을 하면 넓은 세계 시장을 놓친다는 뜻인데요. 제약바이오 주식의 미래 성장성은 수출 비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만회하고자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10%를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0%도 많아 보이지요. 하지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을 확인하면 역시 중소형 주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대원제약 투자 노트입니다. 대원제약의 재무제표나 재무 안정성은 훌륭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대원제약의 약점은 해외 수출 비중이 낮고 내수 위주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낮습니다. PBR은 1.2배 수준이지요. 황금거북이는 중소형 주식인 대원제약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수익을 바랄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소액 매수를 해도 괜찮은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은 앞으로도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만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산업 환경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데요. 이를 극복하려면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호흡기 관련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원인을 보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도 있고 RSV 감염증도 있습니다. 또한 기온차가 높은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가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기 관련 환자가 증가하면 대원제약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황금거북이의 시청자 여러분은 아파선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2차 전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10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10배 오른 주식이 또 10배 오르길 바라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이후에 주식 자금이 몰릴 분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도체도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지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약바이오 주주들은 최저점에 손절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처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한 해가 돼서 아쉬운 황금 거북입니다. 그래도 4월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날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 달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